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곧 하늘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방역 우수 국가에 한해 격리 없이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자는 계획을 내놨고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이르면 7월부터 단체 여행을 추진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BJ 라이프에서는 여행과 항공업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산업부의 여행 항공 담당 방서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어딜 갈 것 같으신가요? 지금 예은 씨 뒤에 있는 배경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요? 네. 비행기 아닌가요? 아쉽게도요. 비행기를 타러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기내식을 파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기내식 드신 지 오래되셨죠? 거의 뭐 한 가물가물해서 지금 세기도 힘든데 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저도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빨리 가서 그럼 맛 보실까요? 가볼게요. 여기 오니까 어떠세요? 정말 비행기에 탄 것 같아요. 그쵸? 예. 이 색감부터 뭔가 제주도를 지금 당장 날아가야 될 것 같은 제주도가 아른거리는. 네, 아른거리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내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와 진짜 이렇게 기내식을 매장에서 먹게 될 줄 몰랐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분위기가요. 지금 굉장히 항공사의 색깔과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이 테이블도 좀 남달라 보여요. 이거 기내 카트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 여행 맛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한국 여행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실제 기내에서 가지고 있는 카트랑 캐리어 박스 같이 구현해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 제공되는 메뉴와 서비스가 실제 비행기를 탑승할 때와 동일한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식사 서비스를 할 때도 직접 저희가 카트를 끌고 생수도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 기내에서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일단 카트, 티켓 이렇게 좀 본따서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출구 32번이 무슨 뜻인가요? 저희 출구 32번이 저희 제주항공이 처음으로 국제선을 취항했을 때 사용했던 게이트가 32번 게이트여서 그 의미를 담아서 지었게 됐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인테리어였네요. 그러면요, 이제 메뉴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 메뉴가 보통 4가지로 준비되어 있는데 팥산불배, 불고기 덮밥, 흑돼지 덮밥, 그리고 승무원 기내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1위로 판매되는 제품이 승무원 기내식인데 승무원 기내식이 2가지 타입으로 제공되는데 그게 매주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승무원 기내식을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설명까지 들어봤는데 또 기자님이랑 제가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번 식사 한번 맛있게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사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샐러드까지. 토마토 샐러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불고기 같은? 닭도 되게 큼직하게 들어가요. 기내식을 먹어보면서 오랜만에 여행 기분을 내봤는데요. 이 기내식 카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기내식 체험 카페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카페는 어떻게 기획하게 된 건가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항공 여행의 그리움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항공 여행의 즐거움과 그리움을 기내 지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백식 승무원이 기내식을 직접 제공하는 이런 여행 맛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내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항공 수요가 적어지면서 저희 항공 직원들도 휴직 복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같이 활기찬 분위기는 좀 아니지만 회사에서 지금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여행만뿐만 아니라 저희 무착륙, 선해비행, 그리고 기내 항공 화물 운송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새로운 도전이 개인에게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 카페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과 매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매장에 실제로 오시는 손님들은 정말 제주항공스럽다, 상큼하다, 또 기내 승무원이 직접 제공을 하니 실제 비행기를 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SNS에서도 여행 갔다 온 것 같다, 뭐 신선하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 그런 반응이라면 매출 상황도 당연히 좋겠네요. 네, 생각보다 저희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 카페를 운영한 건 아니었지만 꾸준한 매출과 관심이 이어져서 매우 뿌듯합니다. 이렇게 좋은 반응과 매출 상황이면 소비자들의 반응이 꽤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가 이제 여행맛 카페니까 좀 음료만 기준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통 일반적인 카페가 지금 하루에 한 60에서 70잔 정도의 음료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행맛 카페의 경우는 거의 뭐 하루에 최고 뭐 90잔 넘게도 팔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게다가 또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인 점을 감안하면은 거의 뭐 지금 거의 핫플레이스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팝업 스토어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기가 꽤 많아서 상설 오픈도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계획이 있나요? 여행맛을 준비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가지고 매장에 지속적으로 오시는 단골 손님도 계시고 단기 운영에 좀 아쉬워하시는 손님들도 계셔서 그런 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저희가 2호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항공업계에서는 기내식을 간편식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다양한 굿즈도 내놓고 있다는데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이제 제주항공만 하더라도 지금 편의점을 통해서 지금 기내식 도시락을 또 판매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또 이제 뭐 대한항공이나 에어부산 같이 이런 대형 항공사나 또 LCC 항공사를 막론하고 좀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서 이제 굿즈 같은 거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대한항공이 좀 이제 퇴역한 여객기를 이렇게 좀 분해해서 이제 네임택을 이제 한정시량으로 판매했는데 그건 뭐 이제 그 중나라에서 예, 거의 뭐 웃돈을 주고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에어서울이라는 곳이 이제 기내 홈쇼핑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하늘길이 열릴 때까지 이 항공사 내에서 이 카페 외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업 문화가 도전 정신을 되게 장려하는 문화여가지고 다른 팀에서도 이런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곧 트래블 버블이 오기 때문에 폭발적인 항공 수요를 대비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저희는 항상 새롭게 시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하늘을 나는데 성공한 것처럼 이 어려움도 이기고 다시 일어설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반 만에 해외여행이 재개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행업과 항공업 어떤 상황인지 이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서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가 가라앉으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다고 말한 1순위로 해외여행이 올랐는데요. 이 항공이나 여행, 관광, 레저 업종은 가장 타격이 컸잖아요. 코로나19 발발 이후 상황은 어땠나요? 우선 정말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이제 당장 여행 업종부터 보면요. 일단 여행사의 수익원이 크게 개별 자유여행 그리고 패키지로 나뉘는데 특히 패키지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업계 1위 하나투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지난해 연간 패키지 송출객 수가 24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90% 넘게 급감했고요. 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월 한 달 동안 송출객인 27만 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 수요가 영해에 수렴하면서 거의 뭐 연간 송객 실적이 평년 비수기만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당연히 매출도 지금 뭐 80%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당연히 적자로 돌아섰겠죠. 그리고 항공도 지금 분위기가 흉흉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이런 대형사의 경우는 이제 그나마 화물 수요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 여객 수요가 대부분인 저비용 항공사들은 지금 적자에 늪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항공업, 여행업은 올해부터 유급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70일간 유급 휴업,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걸로 고용 안정에 효과가 좀 있었나요?
일단 업종을 막론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자체는 지금 이제 실업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주로 활용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이전 대비 지난해 실업률이 4.4%포인트 늘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지원금을 받은 77만 명 정도가 모두 실업자로 가정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2.7% 실업률이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지금 큰 폭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았던 배경에 바로 이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항공사 6곳의 매출이 전년 대비 44% 이상 감소한 반면 이제 고용은 생각보다 덜 감소했습니다. 한 3% 정도만 감소하는 데 그쳤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런 효과가 고용유지 지원금 기간을 270일로 늘리는 데 많은 이제 좀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따라서 9월까지는 종사자들이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먼저 항공업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항공과 숙박업종은 재무 안정성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자금 유동성은 그다지 좋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업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숫자의 함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기업들이 보통 차입금을 상환하고 이제 자본을 확충하면서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는다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일단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당장 비행기도 안 뜨고 지금 뭐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돈이 나올 구실이 없습니다. 네. 결국 이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종 전반이 이렇게 재무 구조를 개선한 것처럼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대한항공인데요. 지금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항공업종 재무 건전성 개선은 지금 대한항공의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에만 지금 3.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국내 기업 역사상 최대의 규모고요. 따라서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로 현금을 확충해서 차입금을 상환하고 또 지금 뭐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반영된 숫자일 뿐이다. 따라서 현실과 다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항공업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증권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면서 여객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이 수급을 주도하는 지금의 어떤 장의 형태에서 본다면 투자 심리상으로도 항공주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여행주와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의 어떤 랠리를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본다면 대한항공 쪽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LCC들 같은 경우에는 여객이 회복된다라는 그 기대감만 있고 지금 어떤 실적에 대한 뒷받침은 현재로서는 아쉽지만 없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도 1년째 호실적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가 화물 쪽에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물도 좋고 여객에 대한 기대감은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는 게 대한항공이고요. 대부분의 LCC들은 여객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항공 쪽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여행업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행업계는 무급휴직,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울한 시기를 견뎠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지금 어떤 상황까지 있었는지 지금 제가 업계 대표 여행사 한 곳을 방문해서 작년 코로나 발발 이후 변화와 그리고 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저는 상장 여행사 중 한 곳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현재 여행업계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발발 이후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 업종일 텐데요. 좀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고용 상황이 어땠나요? 예, 저희는 2020년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약 74% 감소한 상황이었고요. 물론 다른 대형 여행사들도 80% 이상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다른 중소 여행사나 영세 여행사들에 대한 피해는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저희가 당연히 매출이 전무한 상황이다 보니 일감이 없어졌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장기 휴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 자연 이직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직원 수도 30% 이상 감소한 상황입니다.
최근 또 자유여행 통합 플랫폼을 공식 오픈하셨잖아요. 좀 어떤 성격의 플랫폼이고 이런 플랫폼을 구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구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 현재까지는 여행 상품이 여행사에서 미리 일정을 짜놓고 소비자들은 그중에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일방적인 구성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행 시장의 흐름은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일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착안해서 저희가 2년 여전부터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모바일 퍼스트, 개인화 그리고 원스톱 쇼핑을 다 담아냈고요. 저희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행의 주요 요소인 항공권이라든가 호텔 숙박 그리고 현지 투어나 액티비티 그리고 또 렌터카 등 이런 여러 가지 재화들을 장바구니 기능이 있어서 그 안에서 한 번에 예약 및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능이 가장 특화된 기능이고요. 네, 이런 플랫폼에 더해서 또 이제 최근 안심 인증 여행도 오픈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또 이런 기획 상품이 좀 여행업을 다시 부흥하는 데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안심 여행 인증 상품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부 간의 트래블 버블 체결을 앞두고 있고 또한 또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착안을 해서 저희 PCR 음성 확인서라든가 혹은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진행되는 상품이고요. 물론 당연히 현지 국가에서의 인증이 된 방역이 철저히 되고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를 사용하고 저희만의 그 단독 그 방역이 강화된 이동 수단이라든가 식당들을 사용하게 되는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백신이 나오고 또 이렇게 여행업이 재개될 거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이런 기대감이 좀 실적이나 혹은 좀 예약 상황에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지난 6월 첫째 주말에 그 유럽 패키지 홈쇼핑 상품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5만 2천 명이 넘는 고객께서 그 예약 결제를 해주셨고요. 이는 여지까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전무후무한 홈쇼핑 여행 상품 판매 기록입니다. 또한 저희가 얼마 전에 오픈한 저희 자유여행 통합 플랫폼에 의해서 현재 유입되는 방문자 수가 그 전에 비해서 8배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여행업이 살아날 거란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좀 얼마나 기대가 크신지 또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또 정리해 주시죠. 저희 여행업계에서는 적어도 3분기가 지나고 나면 백신 접종에 따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나면 해외여행이 재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상반기 내로는 여행이 완전히 장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여행 상품도 준비하고 있고 마케팅 계획도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계시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앞으로 저희가 준비한 만큼 다시 여행이 재개가 됐을 때 만족스럽고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이제 여행업도 회복세에 들어갈 거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그래서 해외여행은 언제 갈 수 있냐일 텐데요. 언제쯤 해외여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나요? 사실 지금도 가실 수는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하와이나 괌 같은 이런 일부 국가들은 지금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그런 확인서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자가격리 없이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네. 이제 이것도 백신을 맞았다면은 국내에서도 자가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결국 이제 백신을 맞아야지 이제 보다 좀 자유로운 그런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코로나19 증식 기미는 지금 종식 기미는 아쉽게도 보이지 않지만 다행히 백신 접종률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백신 기준 접종률이 20% 수준으로 올라섰고요. 지금 이제 8월에서 9월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이제 항체 생성 기간인 2주 정도를 감안하면은 추석 이후 9월 말에서 10월 초쯤이면은 이제 지금보다는 좀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정부에서 트래블 버블을 비롯해서 여행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일단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트래블 버블은 좀 이제 국가 간 해외여행을 재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집단 면역이 요원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방역 상황이 좀 양호한 나라들끼리 좀 조심스럽게 여행을 시작하고자 한 그런 조치인데요.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홍콩이랑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지난해 11월부터 트래블 버블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홍콩에서의 코로나 확산으로 이제 홍콩에서 한번 연기가 되더니 이제 싱가포르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다시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이제 대만과 팔라우의 트래블 버블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 중단됐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이제 백신의 중요성을 아실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정부는 하반기 국민 70%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기대감이 커지고 기다린 시간도 길어서 그런지 최근 홈쇼핑에 여행 상품이 나왔는데 방송 1시간 만에 매진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반기 여행 업종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깊은 내리막을 달렸던 만큼 좀 오르는 폭도 클 것이다. 이렇게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9월에서 10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거는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저희가 당장 떠날 수 있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행사의 주 수익원인 패키지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려면 좀 이제 4분기는 돼야 되고 여기서도 2년 동안 억눌렸던 여행 소비가 전부 반영이 되려면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금융투자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2023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각각 지금 816억 원 그리고 396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이는 이제 황금 연휴 실적이 반영된 2017년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진 최악이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최고의 화랑 업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여행업계에서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나요?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19 그 이전처럼 좀 홈쇼핑에서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노랑풍선에서 내놓은 유럽 여행 패키지입니다. 네. 지금 방송 1시간여 만에 거의 5만 명의 예약과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전량 매진됐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또 금융권과 이제 손을 잡은 곳도 있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과 함께 여행 적금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적금에 가입하려면 별도의 예약금 없이 하나투어의 여행 상품을 사전에 예약할 수가 있고 또 같은 여행지라도 오션뷰나 라운딩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하반기에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데요. 실제로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시장 분위기와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실적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패키지 여행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출국자 수 규모에 있어서는 올해 이제 500만 명 이하 그리고 내년 연간으로 한 1,500만 명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져서 2018년도와 19년도의 전성기 대비로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회복의 속도는 다른 코로나 피해 업종 대비 다소 느리게 보여질 수 있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우선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각 국가별로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기 시작한 기대감은 주가의 상당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기준의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이미 2022년 또는 2023년도의 실적을 선반영한 주가가 현재 국내 여행주의 주가 수준입니다. 일단 여행업종은 지금 이제 저점 대비로 주가가 2배에서 3배 정도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레벨에서는 투자에 있어서 크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이제 실적에 대해서 1년 또는 2년치를 선반영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한 이제 내년도까지도 흑자 전환이 연간 단위로는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주가 레벨은 실적 대비 높은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업종 애널리스트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긍정적인 기대감은 같지만 반면에 비행이나 해외여행이 재개가 돼도 기내에서도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 티켓 값이 만만치 않아서 코로나 이전처럼 쉽게 여행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사실 이제 저희가 보통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2m의 간격을 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200명이 탈 수 있던 비행기에 30명밖에 타지를 못합니다. 이러면 뭐 사실상 비즈니스석인 거죠. 그렇죠. 결국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추측만 하고 있지만 이미 항공업계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저가 항공사는 물론이고 지금 뭐 싼 가격의 해외여행을 즐겼던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뭐 유럽이나 미주 같은 장거리는 당연히 지금 엄두를 낼 수 없게 되고요. 이제 뭐 학생이나 평범한 직장인이 예전처럼 뭐 스킨스쿠버 하러 뭐 동남아 간다 이런 것도 지금 좀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뭐 돈이 없으니 해외여행도 지금 못 간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또 여행사나 항공사들이 당장은 지난날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좀 부담보다는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선은 지금을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하신다면요? 네, 참을 만큼 참았다. 떠나자. 이렇게 떠나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업도 여행업도 다시 한번 날개를 달고 솟아오를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 자율화가 시작된 건 1989년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아무나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는데요. 30년 넘게 고공행진이었던 여행의 날개가 코로나로 꺾였고 해외여행 자율화라는 말이 무색해졌죠. 올해 하반기 잃었던 자유를 다시 만끽할 날이 오기를 기원해봅니다. 비젤라이프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